자, 분위수가 일단 뭐냐 봅시다. 분위수를 왜 나누느냐. 자, 봅시다. 분위수란 자료를 확률적으로 동일하게 나누는 구분자다. 분위수, 퀀타일, 그지? 즉 순서대로 자료를 n 등분했을 때,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에서 100까지가 있다. 기존이 1에서 뭐 0에서부터 100까지가 있다 합시다. 자, 얘를 갖다가 말할 때 1등분, 2등분, 3등분, 그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균일하게 뭐 n등분, 그지? 됐습니까? n등분 하였을 때 그 기준점의 값, 요 기준점의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분위수라 그러고, 일반적으로 이 n등분한 것은 n분위수라고 표현한다. n등분한 것은 n분위수라고 표현하고요. 이를테면 2분위수는 자료를 0.5 같은 확률로 2등분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0에서 100까지 밖에 없을 때 자 2등분 했잖아, 그지? 요걸 2등분 하니까 요게 되지, 그지? 됐습니까? 예. 0.5와 같은 확률로 2등분하였을 때 그 기준되는 값이 이게 뭐냐? 2분위수, 2분위수.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2분위수 돼야 되겠죠. 0.5의 확률이죠. 요 면적이 이제 면적이 선으로 나타냈지만 요 면적이 뭡니까? 0.5의 확률, 즉 50%의 확률로 2등분하였을 때 그 기준점의 값을 말한다. 일반적인 중앙값이라고 하죠. 미디언, 그지? 미디언. 예, 중앙값과 같다. 이거고요. 다음 페이지. 자, 구체적인 예로 어떤 소그룹에 속하는 5명의 소득을 순서대로 100, 150, 300, 330, 450 이렇게 450까지 했다고 합시다. 자, 이 소득의 자료의 2분위수에 해당하는 값은 같은 확률 0.5로 2등분 하였을 때 기준점이 되는 얼마입니까? 300만원이겠죠? 여기 딱 정중앙이잖아, 그지? 정중앙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1분위수, 요게 2분위수, 1분위수, 2분위수, 요게 3분위수, 요게 25%, 그지? 25%, 25%, 요게 50%, 그지? 여기 50%, 3대에 있는 게 3분위수가 얼마입니까? 75%. 그러니까 25% 간격으로 끊어줄 수 있겠지, 그지? 좋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분위수 중에서 4분위수, 그지? 쿼타일, 그지? 4분위수는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한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몇 분 하겠습니까? 4등분. 4등분하는 3개의 기준점의 값이 되는데, 그지? 4등분 한단 말이야, 그지?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4등분 한 거지, 그지? 자, 역시 0에서 104인데 4등분 하잖아. 자, 이거 중앙이고, 그지? 하나, 1등분, 2등분, 3등분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그지? 4등분하는 3개의 기준점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 이렇게 되죠. 그지? 자, 제1 4분위수 이걸 갖다 제1 4분위수라고 합니다. 제1 4분위수 Q1 그 다음에 누적 백분 몇 프로야? 25%, 25%. 누적 백분율입니다. 누적 뗐나 말이야. 그럼 제2 4분위수는 Q2는 당연히 50% 누적. 그 다음에 3, 4분위수는 얼마입니까? 요 Q3는 얼마? 75%. 이렇게 해당된다는 거죠. 자, 또한 순서대로 나열된 자료를 10개의 동일 구간으로 나눈다면 당연히 10분위수 디사일 될 거고, 그지? 디사일 될 거고, 100개의 동일 구간으로 나눈다면 이런 100분위수 퍼센타일이 됩니다. 퍼센타일. 당연한 거고요. 됐죠? 참고로 1, 4분위수는 25 이렇게 위에다가 TB, 그지? 요래 설명해놨죠, 그죠? B죠, B, 그지? 그 다음에 2, 4분위수는 50 100분위수, 그 다음에 3, 4분위수는 75 100분위수하고 같다. 뭐 방금 설명한 거죠, 이거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4분위수란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한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동일하게 4등분하는 각 기준점의 값, 4등분하는 각 기준점의 값이니까 당연히 3등분 되겠지. 4등분은 각 기준점의 값, 기준점이 몇 개야? 3개가 되게 3개. 그죠? 됐습니다. 자, 봅시다. 자, 따라서 페이지 160쪽에 보면요. 따라서 4분위수를 통해 우리는 해당 자료가 갖는 분포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 수 있다. 분포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4분위수를 보는 거지, 그지? 자, 특히 Q2는 중앙값이 되기 때문에, 그지? 중앙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 Q2지, Q2.
중앙값이 되기 때문에 분포의 중심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고, 당연하죠. 미디언이니까, 그지? 미디언이니까 m이잖아, 그지? Q1과 Q3의 값의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자료의 분포가 정규 분포로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쉽게 자, 여기 1, 4분위수, 2, 4분위수, 3, 4분위수인데 이 양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1, 4분위수와 3, 4분위수 요까지 이 범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4분위 범위 IQR이 그래. IQR이라고 합니다. 그지? Q1과 Q 사이 거리를 4분위 범위라고 합니다. 4분위 IQR이라고. 그지? 이 인터쿼타일 레인지 중위권에 속하는 50%의 자료에 보면 요 안에 당연히 50%가 들어있겠죠. 50% 들어있겠죠. 여기 25% 들어있으니까, 그지? 25%. 자, 여기 또 있다. 여기 요거 딱 25% 들어있고, 요까지 또 25% 들어있으니까, 요까지 뭐 50%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보통 이런 그림을 우리가 뭐냐면은 상자 그림이거든요. 상자. 요 자체가 이 상자 그림이라 그러고,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경첩이래. 경첩. 여러분들 그 문 같은 데 보면 경첩 있잖아, 그지? 이 경첩이라 그러고. 요거를 일반적으로 이거 뭐라 그러더라? 구렛나루라고. 구렛나루. 우리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기 밑에 보면 이제 남자들 같은 구렛나루 기르잖아, 그지? 요걸 뭐 구렛나루라고 그래. 구렛나루 맞나? 구렛나루. 글자가 엉망이네, 그지? 구렛나루.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 범위를 벗어나서만의 관측값들이 관찰값들이 관측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 뭐야? 아웃라이어, 이상값이라고 해요. 이상값. 그지? 일반적이지 않은 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 요게 최소값이겠지, 그지? 최소값. 그지? 어떻게 구합니까? Q1에서 뭡니까? IQR 4분위수의 1.5배의 오차를 가지죠. 1.5배의 오차를 가지고 여기서 얼마면 똑같이 1.5배의 오차를 가지. 여기 최소값이 될 거고 여기 뭐 최대값이 되겠죠. 그지?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범위를 갖다 확률, 누적 확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차이입니다. 그지? 됐죠? 요 값들은 뭐냐면 뭐 우리가 분포의 값들을 갖다 표준화 시켜준 값이죠. 표준화 시켜준 값이다. 1시그마, 2시그마, 표준, 뭐 예를 들어 여기 x축이라 그러면 뭐 여기 뮤가 될 거고, 그지? 뮤가 될 거고. 좋습니다. 분포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지. 확률 밀도, 여기 확률 밀도 함수거든. 확률 밀도 함수가 딱 50%가 50%의 이 부분의 면적이다. 여기 해당되는 값들이 50%의 면적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4분위수 말고 이번에는 지금 우리 분포의 특성을 보는 거죠. 분포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4분위수. 만약에 비대칭적인 분포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4분위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게 되는 외도, 첨도 이런 걸 봐줘야 됩니다. 자, 봅시다. 외도는 얼마냐? 섬이 외도가 이건 거지. 거제도 있는 외도 아니다. 그지? 자, 앞에서 평균값, 이제 평균값, x바, 중앙값, me, 최빈값, mo, 이 관계를 통해서 비대칭 분포에 관해 설명했다. 이런 비대칭 분포가 대칭 분포에서 형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비대칭 분포가 대칭 분포의 형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주는 척도. 이게 뭐야? skewness,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 자, 그림 3-15. 에서 오른쪽으로 뭐야 긴 꼬리 경우. 자, 이렇게 있지, 그지?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긴 꼬리에 쭉 이래 된 거 경우는 중앙값 혹은 최빈값보다 뭐가 크다? 평균이 제일 크죠. 중앙값은 항상 중앙에 있다 생각되고 되고, 그지? 중앙값이. 자, m 이제 미디언 있고 제일 큰 게 뭐냐면은 평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뭐냐면 모두 요래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따라서 평균이 중앙값 혹은 최근값보다 크게 될 때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가 되고, 그지? 이때는 외도가 뭐냐면 플러스가 돼. 양의 값을 가져. 양의 값을 가집니다. 외도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왼쪽 긴 꼬리 부분의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지, 그지? 뭐가 제일 큽니까? 평균이 중앙값 혹은 최근값 가장 작다. 요거 하고 위치가 바뀌죠. 그지? 그림 그리면은 왼쪽으로 꼬리가 이렇게 긴 꼬라지가 나타날 때는, 자, 이런 거지, 그지? 될 때는 어떻습니까? 제일 큰 게 뭐가 크다? 모두가 요 위치가 바뀌죠. 중앙값은 그대로 있어, 그지?
최빈값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ME는 그대로고, 평균이 가장 작죠. 반대로 왼쪽 긴 꼬리의 경우에는 평균이 중앙값 혹은 최빈값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분포의 비대칭 점도가 심해질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 자, 자, 이때는 뭐라고? 외도가 얼마야? 외도가 음수야, 마이너스야. 자, 외도가 플러스 값을 가질 때는 뭐라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 외도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는 왼쪽으로 어떻습니까? 꼬리가 긴 분포. 이렇게 나타난다. 됐죠?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피어슨이라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선배 과학자는 뭘 만들었다? 외도 계수를 갖다가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 이거. 그지? 자, 피어슨의 외도 계수는 어떻습니까? 평균하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는데, 자,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에서 중앙값이 차. 평균에서 중앙값의 차가 표본 편차에 몇 배나 떨어져 있는가? 평균에서 중앙값의 차가 표본 표준 편차에 몇 배나 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지? 요거에다가 몇 배를 했다? 3배를 했는 거. 그지? 그러니까 요거 말하면 그거잖아. 계산된 편차가 표준화된 편차에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가에 대가 몇 배를 했다? 3배를 했다 이겁니다. 중앙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중앙값 대신에 최빈값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평균값 마이너스 최빈값에다가 표준 편차 나눈 거에 곱하기 3을 해주면 외도 계수를 우리가 스퀘어니스를 피어슨의 스퀘어니스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됐죠? 자, 아무튼 간에 오른쪽으로 긴 꼬리 분포는 외도 계수는 양수고, 왼쪽으로 긴 꼬리 분포는 외도 계수는 어떻다? 음수고. 그지? 음수고. 하여튼 간에 여하튼 간에 비대칭 정도가 심할수록 피어슨의 외도 계수의 절대값은 커지죠. 양수도 음수도 간에 외도 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비대칭도가 커진다. 이거. 다른 방법으로도 외도 계수를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거 편차죠, 편차. x 관찰값에서 평균을 갖다 표본평 뺀 거잖아. 그지? 관측값에서 뭡니까? 평균을 뺀 거죠. 편차지, 편차. 편차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편차죠, 편차. 이것도 따지고 보면 편차지, 그지? 편차를 뭐로 놨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로 나눈 거죠. 표준 편차에 대한 편차의 비. 그러니까, x바의 차이가 편차인데, 표준 편차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편차가, 표준 편차에 대한 편차의 비라고 하는 거는, 관찰값이 표본 평균에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느냐. 표준 편차에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거죠. 자, 여기 x바라고 했을 때, 관찰값, 여기 x축이거든. 이 표준편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느냐. 표준 편차에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지. 얘를 몇 승 했다? 예, 3승 했다, 3승. 3승 해가지고 뭐로 나눠줬습니까? n-1인 사이도로 나눠준 거야. 그지? 쉽게 말하면 요걸 어떻게 했습니까? 표준화된 편차값을 갖다가 뭐 했습니까? n-1로 나눠줬죠. 분산은 어떻게 되는데? 분산은 편차잖아, 그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이었는데 2차였는데 외도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편차라 보면 편차 세제곱의 합의 평균 요래 하면 되지. 3차야. 그래서 보통 분산은 1차 정률이라고 그래. 1차 정률. 분산은 2차 정률이랍니다. 2차 정률. 2차 정률. 그 다음에 외도는 몇 차 정률이라고 한다? 3차 정률이라 그래. 3차 정률. 외도는 3차 정률. 그럼 평균은 몇 차 정률일까? 평균은 1차 정률이지. 평균은 x, 그지? 관측값의 합의 평균이잖아. 합을 갖다가 n으로 나눠준 거지, 그지? 또는 라지 n으로 나눠준 거죠. 몇 차야? 1차잖아, 1차. 그래서 평균은 몇 차 정률이야? 1차 적률이라고 합니다. 평균은 1차 정률이라고 그래. 자, 평균은 1차 정률. 분산은 몇 차 정률? 2차 정률. 그 다음에 외도는 몇 차 정률? 3차 정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